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만 의원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성만입니다. 예, 먼저 이태원 참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국조 기간 45일 중에 이제 25일이 지나서 문 열고 네. 출발했습니다. 네. 대문 발사했는데 물론 아시는 것처럼 여당 전원 불참이고요. 하루 만에 4곳 현장 조사 그리고 9곳 기관 보고 현실적으로 이게 여야가 합해서 힘을 모아도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국조가 어느 정도 될까 불가능한 일정이 아니냐 이런 우려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 현실적인 좀 우려입니다. 예. 사실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11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45일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다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시작한다고 해서 예산안이 최종 시한이 법적으로 12월 9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기관 신청을 하려면 증인 신청을 하려면 7일 전에 해야 되니까 또 여야 합의 기간도 있고 그래서 예. 12월 9일 이후에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안이 합의 처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안은 예산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국정조사를 시작을 좀 했습니다만 지금 여당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이 지금 자세로 봐서는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처음 참여할 때부터 사실은 좀 미지근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참여를 좀 불참하면서 이거 지원하려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걱정되는 점이 많습니다. 예. 국정조사가 본격화하지도 않았는데 기간을 놓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런 얘기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간도 문제지만 국조의 질도 문제인데 지금 이것저것 하나 쉬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어요. 만약 국정조사를 야3당끼리 예. 하게 되면 갑론을박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야3당의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예.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국조특위에 대해서 생방송을 할 텐데 국민들에게는 일방향적인 어떤 예, 그런 예.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이 결국은 참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걱정입니다. 애초에 국정조사랑 이것이 얽힐 문제였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법인세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돼가고 있는데 문제는 행안부 경찰국 운영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예산 이게 쟁점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지엽적인 부분인데 이게 쟁점이 될 일인지 그리고 행안위 소속이신데 이 협의가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경찰국이라든지 예.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률로 해야 되느냐 대통령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예.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죠. 또 학계에서는 오히려 법률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다수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만들면서 그 취지에 대해서 국회 와서 설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행언이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한 설명 없이 그 야당이 반대하는데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다수인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야당은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저도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 소위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을 했는데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의장의 안이 참 현실적인 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되 예비비의 소목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서로 양자 간의 타협을 볼 수 있는 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당에서 실리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도 오히려 여당이 명분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본 예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예. 얘기는 뭐냐면 야당을 굴복시키겠다 또는 본인들이 옳다라는 걸 입증시키겠다 예, 예. 이런 취지로 보여지니까 예. 이게 사실 예산 자체는 5억밖에 안 되고 그 외에 중요한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이라도 빨리 의장안을 가지고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야가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이견이 많은데 소위 으르렁대고 있는데 또 목소리가 모인 것이 바로 집회금지인 대동단결했단 말이죠.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이게 또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제 당초에 청와대가 있을 때는 청와대는 집무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관저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집회 금지에 대한 그 전체 범위에 대해 설정을 할 때 그 영역은 이 청와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 네. 그다음에 뭐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고 그다음에 사저가 서초로 이전이 되면서 이 대통령실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기존의 어떤 다른 우리가 국회라든지 예. 또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렇게 보면 집무실은 빼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돼야 되는 예, 게 아니냐라고 그때 이제 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그 전직 대통령 사저 문제는 끊임없이 전직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고 사저에 왔으면 좀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사실은 뭐 동네 사람들까지 살기 힘들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도 시위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다수 제출이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개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좀 이번에 정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들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대표적인 게 횡재세입니다. 네, 아까 네. 뉴스에서도 다뤘는데 고금리로 돈 빌려줘서 폭리 취한 은행들, 뭐 정유사도 마찬가지고 싼값에 샀는데 비싸게 여전히 판다. 정작 세법학자들이나 정부는 횡재세 도입에 글쎄요 갸우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게 세법학자들이 꼭 갸우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세무사협회하고 함께 토론회를 했는데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장의 경쟁 체제가 어떠냐가 사실 중요한 네. 문제거든요. 이게 경쟁 체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좀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걸 갖고 많이 이렇게 부풀려서 그렇죠.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경쟁자가 있으니까. 예.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뭐 철강이라든지 또는 뭐 석유 기름 문제라든지 또는 금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과점이거나 독점 체제입니다. 그렇죠. 예. 또 과점도 대부분 연합이 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독과점 체제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되고 예.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담합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는 사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행제세를 물린다는 어떤 그런 입법적인 어떤 거를 만들어 놔야 네. 이 정유사들이나 또는 은행들이나 철강회사들이 담합이라든지 또는 독점적인 형태를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폭리는 결국 소비자,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독과점 시스템입니다. 예. 상당히 좋은 취지의 법률 아닌데요. 자, 이번엔 지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성만 의원 지역구가 인천 부평 갑입니다. 네. 지역 발전 방향 그리고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부평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평역이 생기면서 예. 부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가도 이루게 되고요. 예. 전통시장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철도 노선이 여러 개 생겼거든요. 네. 뭐 5호선, 7호선 연장선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공항 철도도 생기고 또 인천시 또 지하철도 생기고 네. 이런 것이 다원화 생기면서 접근성이 말하자면 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부평역이 가지는 서울의 접근성의 독점성을 가지고 형성돼 왔던 많은 전통시장이나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좀 위기의 상황에 빠져왔었고요. 효율이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예. 네. 도시의 큰 그림이 뭐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 편의 이거에 대한 체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이런 전환을 이제 해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제 지역구인 그 부평 전체 지역에서 남쪽 지역은 과거에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네. 편의 시설이 상당 부족하죠, 부분 많이.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예. 다만 여기에 좀 기회가 됐던 것은 군부대가 주둔했던 곳이 좀 캠프 다수 마켓이요. 있고요. 예. 캠프 마켓을 중심으로 네네. 해서 또 경찰 종합학교라든지 예.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래도 공간이 있었다는 게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돼서 이 재개발의 욕구가 그렇죠. 상당히 큰데 이것이 서울과의 근접성이 되게 좋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인천 전체로 보면 수익성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어떤 열기도 좀 강해서 또 일부 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부평이 새롭게 변모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평 미군 기지 반환 캠프마켓 얘기 잠시 나왔는데 새 미래를 열어줄 상징적 공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어떤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떤 계획이 머릿속에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5천억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완벽하게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한 5천억 정도가 더 예, 들어가야 추가로, 되는 예. 1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주변 지역이나 부평 지역에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네.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주민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예.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 점을 계속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최대 다수를 만족시킬 고민은 할 해야 수 되겠죠. 있도록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야죠. 예, 네. 굴포천 복원 사업도 궁금합니다. 국비가 좀 감액이 돼서 인천시에 좀 추가적으로 160억 정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굴포천 복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서 있는데 예. 문제는 이와 관련된 하수 광고.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들이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 하수 광고를 둬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예산 9억 7천만 원이 그것이 정부 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굴포천 전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만 되면은 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네. 좀 희망을 갖고 있는데 만약 여야가 불발이 돼서 이게 이 삭감만만 가지고 처리되면 예. 그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반드시 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요. 그렇죠. 또 무엇보다 지역 경제 내년에 더 어렵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권도 문제가 참 심각하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으세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상가도 되게 많고요. 예. 전통시장이 되게 많습니다. 네. 또 규모도 있고.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상가나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통시장 일하시는 상인분들의 타격이 직접적으로 오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일단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사업이 있다면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하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으로는 우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예. 80억을 예정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또 우리 종합시장도 매 2년에 걸쳐서 10억을 받게 돼 있고 이런 예. 구조를 만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지역 시설을 좀 개선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드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부평 시민들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새 경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경제도 굉장히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경제나 부평 경제가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힘을 모으고 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고 한다면 부평의 경쟁력은 더 커질 거라고 믿고요. 우리 주민 여러분과 상의하면서 이런 어려운 경제 위기 꼭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평 갑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애써주시고요. 또 이정 활동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